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재계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처음 열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로펌 자문료 명목으로 최대 월 2,9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 이후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를 중시했던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정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조문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아버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아들이 실종된 이후 겪었던 상황과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반 국민 중에서는 그동안 고위험군인 70대부터만 예약을 받았죠. 내일부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또 자녀들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접종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던 안내 문자가 가지 않아서요. 맞는 차례가 됐는지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소식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내 고령층 백신 접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지난주 70세에서 74세 이하가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69세 이하 400만 명, 오는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까지 284만 명이 사전 예약 대상입니다. 실제 접종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예약 절차 등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75세 이상은 접종 예약을 앞두고 질병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번엔 예약 방식이 바뀌면서 대상자인데도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1339에 몇 번을 전화해서 동네 지정병원을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안내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방역당국은 접종 예약률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개별 핸드폰으로 문자 고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예약은 온라인 사이트 누리집이나 질병청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가까운 동네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앞서 70세에서 74세 예약 첫날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돼야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심각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다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모든 일상은 멈췄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못하죠. 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린 뒤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병원비를 보조받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사지마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사법으로도 처리도 안 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그냥 계속 보류해놓는다는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죠. 지난 3월 접종 후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20대 재활치료사는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사망 67건과 중증 57건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중증 사례에서 2건뿐. 당장 치료비가 시급해도 저소득층에 한해 1회 300만 원만 지원됩니다. 과거에도 독감이나 폐렴, 구균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부작용의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방역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계천과 한강 주변의 야간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야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2m 거리 두기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고서야 돗자리 간격을 벌립니다. 6명이 모여 음식을 먹던 일행도 주의를 받습니다. 보통의 우리 발걸음으로 2배 정도예요. 자,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뒤로 좀 밀어주세요. 마스크를 벗거나 귀에 걸친 채 대화하거나 술을 마시는 시민도 곳곳에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된 건 아니지만 5인 이상 모임을 갖거나 마스크를 안 쓰면 단속 대상입니다. 하룻밤새 적발된 사례만 116건에 이릅니다. 서울 도심 청계천 곳곳에서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단속반이 다가서자 그제야 맥주캔을 봉투에 담습니다. 다 감으셔갖고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음주 금지 현수막에 이동식 안내판까지 등장했지만 걸려도 몰랐다거나 술병을 들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 마스크 좀 올려주시고요. 대부분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 전후 2차를 나온 이들입니다. 청계천에서 음주 등 방역수칙을 어겨 단속된 사례는 3개월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다른 공용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된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단속반은 1차로 계도를 하고 불응하는 시민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새 장관 후보자 거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공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 회의가 1시간 전쯤에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선 오후 6시부터 고위당정청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새 민주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주말 내에 수렴한 당내 여론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내일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거든요. 이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할 정도로 흠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3명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등은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적격으로 판단한 3명 후보자 중 한두 명 정도를 지명 철회하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엔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한 달에 최대 2,900만 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관에서 물러나고 법률회사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고문료 명목으로 8달 동안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공직에서 물러난 시점이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고위공직 후보에 올랐던 만큼 이게 적절한 처신이었나 논란이 제기됩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건 지난해 4월 27일. 김 후보자는 퇴임 뒤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 5개월 뒤부터 보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은 매월 1,900만 원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2,900만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8개월간 김 후보자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보수 2,900만 원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월급의 3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고액보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최장수 법무차관을 지낸 정관으로서의 후광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금액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기준이라며 정상적 고문 계약을 맺고 법무법인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고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고액보수 논란은 곧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동병상련, 같은 고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민 깊은 모습입니다. 20대 지지율. 자, 문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에 청년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정작 20대 민심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먼저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지난주 26%로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취임 초 86%의 지지를 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의 문 대통령 지지율 25%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조국 전 장관 자녀 특혜 입시 의혹 등으로 공정, 신뢰 이미지를 상실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도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현 정권과 맞서서 공정의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공정이. 그런데도 정작 20대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에 있죠. 그런데 지지율을 20대로 좁혀서 비교해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6%로 낮아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반사작용으로 정권 비판적이긴 했지만 젊은이들이 마음을 잡고 지지를 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임기 4년 차인 문 대통령에게나 퇴임 후 2개월째 자명 중인 윤 전 총장에게나 20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지지율 추세를 보니까 20대 마음은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벌써 국무총리, 여야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차녀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을 더 밝혀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신분이 총리가 아니고 후보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총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들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께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총리님께서 그 문제를 잘 살펴주시고요.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개력조사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총리께서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역 민원 얘기를 들고 나온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독자적인 철도 노선이 단 한 건도 들어가지 않은 열악한 약관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제4차 철도망 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 촬영을 하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당시에 저 사진 촬영을 보던 주민이 계셨는데요. 반드시 지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취지대로만 청문회에 임한다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네, 이러니까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무용론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한동 전 총리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한동 전 총리 빈소가 차려진 직후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신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님을 또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통합의 정신을 잘 실천해 오신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정세균 전 총리도 조문하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IMF 공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그 무렵에 어떤 여러 가지 민심을 수습하고 국난 극복기에 많은 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굉장히 아껴주시고 또 술도 한 잔씩 사주시고 그런 좋은 선배셨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조문할 예정이고 소속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개별적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당에서는 큰 인물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보수 성지 경북도지사가 찾아뵙는 건 당연하다. 이래가. 이 밖에 강창희 전 국회의장,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박지원 국정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입양 아동이 또 큰일을 당했습니다.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2살 배기 아이로 양부에게 맞아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2살 여자아이가 실려온 건 어제 저녁 6시쯤. 부모가 차에 태우고 왔지만 이미 뇌출혈 증세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몸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아이는 곧바로 인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 아빠를 현장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딸이 때를 써서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늘 0시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2살 아이가 지난해 8월 입양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있지만 2살 여아를 막내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현재 할머니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는 지금 급체포돼가지고 저희가 진행은 아버지 대상으로는 못하고요. 네, 아동들이랑 면담은 어제 다 했어요. 다친 아이와 관련해 과거 학대 신고가 들어왔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에 오른 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아버지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양모의 학대 방조나 방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는데 특히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안 맨 게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20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20살 여성이 숨졌고 운전자 등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수석 탑승자 외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남성분은 그 안전벨트를 맨 상태여서 차에 계셨고 나머지 4분은 다 차에 안 계셨대요. 튕겨나왔다고.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과속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해경대원이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어제 오후 전남 고흥군 등량도 앞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70대 해녀가 사라져 수색 작업에 나선 겁니다. 물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녀가 나타나지 않자 어선에서 신고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나기로 한 지점이 있는데 이분이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게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오늘 오후 숨진 해녀를 발견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어제 물질을 나간 8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표류하다 구조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예, 월북이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공무원 기억하시죠?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을 내렸고 저희도 몇 차례 의문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현재도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형이 해경에게서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서해 피격 사건에 희생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인천 해경을 방문했습니다. 동생이 근무하던 곳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망 확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당시 해경 관계자가 고3 조카를 언급하며 나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한테 없이 조카들 생각해서 나대지 말아라.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나한테 경고성 발언을 해라라고 한 건지를. 여기저기 피해 사실을 떠들고 다니면 정부도 돕기 힘들다는 취지로 들렸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이 씨는 잦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종결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2번 이혼한 거 아시죠?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를 짜맞추기 위한. 해당 경찰은 2달 전 부임해 이 씨를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경찰은 조카를 언급한 건 맞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며 오히려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7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같이 있던 친구의 휴대전화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강공원에서 수색 작업이 있었는데 시민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장갑을 낀 사람들이 낫으로 어른 키높이의 풀을 베어냅니다. 풀더미를 헤치며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휴일이지만 민간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숨진 손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자풀들을 장갑 낀 손으로 일단 해치고 그 다음 낫이나 기타 이제 발로 아이폰이 있지 않나 하는 확인을 해가면서 수색을 했습니다. 경찰도 잠수부와 기동대원을 투입해 시신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수중과 지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책을 나섰다 수색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거나 추모를 위해 일부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 벤치는 추모의 메모지와 함께 시민이 가져온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걷는 모습이라든지 행동이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마음 한켠에 늘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참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손정민 씨 아버지도 어제 한강을 찾아 시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간 잠수사들도 자원봉사 형태로 시신 발견 지점 일대의 수중 수색을 돕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정민 씨를 애도하고 또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 손정민 씨 아버지인 손현 씨가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어려운 인터뷰인데요. 마침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추스르고 계십니까? 날씨에 따라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하루 기온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올 때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제일 좋은 5월이라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하고 22에 한창인 나이에 이걸 못 보는구나. 우리는 20살 때 좋은 일도 많았고 마음껏 즐겼는데 얘가 이걸 못 즐긴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장례 기간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아파하셨고 의혹이 남지 않게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앞서도 리포트에서 이제 시민들께서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신 거 보셨는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례 기간 전부터 정민이 찾는 현수막 붙일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솔직히 정민이 빨리 찾을 수 있었고요. 안 그랬으면 사실 아직 한강을 떠다닐지 뭐 서해에 나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힘든지 안 힘든지 사실 솔직히 저는 힘든 걸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도 확실한 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쭤보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하세요? 말씀대로 이제 증거가 없고 정황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느낄 때는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경찰서 형사님들도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정말 물에 들어간 건 맞지만 왜 들어가는지 밝힐 수 없다. 그거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대답일 것 같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원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당연히 평생을 그러면 궁금증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의혹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정말 누가 관여했다면 그걸 명확히 밝혀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거가 원하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의문점이 남을까봐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가장 두려우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희 언론에서는 중간 수사 결과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유족들에게는 경찰 측에서 또 입장을 전달받거나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를 전담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뭐 물어보면 해결도 해주시고 중간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지만 말씀대로 수사 과정 중인 거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했다가 제가 또 이렇게 누설할 수도 있으니까 막연한 기대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민 씨뿐 아니라 성인 실종자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 가족이 실종됐을 때 직접 찾아 헤매셨어야 됐잖아요. 그 부분을 직접 겪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초기에 너무 당황했던 건 이렇게 한강에 CCTV가 없었나. 영화와 실제가 이렇게 다른가. 뭐 일목요연하게 보는 건 고사하더라도 좀 쉽게 컨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 있는지 알기도 파악하기 어렵고 하나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기관도 다르고 더 아쉬운 거는 키웠던 우리가 보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를 생판 모르는 분들이 조그마한 사진을 보고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막연히 기대하는 건 너무 무모해 보였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전단지하고 현수막밖에 없었거든요. 참 아픈 질문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밝혀질 것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가장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부분은 어디일까요? 사실만으로 얘기했을 때 의혹이야 뭐 그냥 푼다고 치고 뭐 우리 아들을 불러내서 술을 먹던지 아니면은 3시 반에 전화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점 아니면 마지막에 뭐 핸드폰이 바뀌거나 또 찾으러 올 때도 전화 안 한 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혹이 있는데 만약 그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아들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이상하고요. 자, 지금 아버님께서 상당히 추스르기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그래도 응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우선은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았거든요. 정민이가 왜 들어가는지 밝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지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있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도리가 있거든요. 일단 뭐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왕 그랬을 때 아들의 어떤 희생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CCTV가 늘어나든 한강에서 음주를 자제하든 뭔가 좀 좋은 방향이 나와서 똑같은 사례는 안 생겨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정민이의 희생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아버님과 정민 씨가 찍은 사진을 좀 미리 주셔서 받아봤는데요. 제작진들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들이었을지 사진만 봐도 상상이 되는데요. 참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버님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촉감, 아들이 어릴 때는 안거나 업었을 때, 그리고 뺨끼리 부비댔을 때 그 촉감이 제일 좋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사실 남자로서는 싫어하잖아요. 아빠가 막 강제로 할 때도 있는데, 아빠를 이해해서 이제 포옹을 해도 약간 거리를 두지만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언제부턴가는 아빠를 이해하는 아들로 성숙이 됐을 때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받아줬거든요. 뭐 다 큰 아들이 아빠가 뺨을 부비댄다고 좋아하진 않을 텐데 아빠를 이해하는 걸로 바뀌어가면서 얘가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성인이 돼가구나,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은 대화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우리는 충분히 성장하면서 많은 걸 공감을 했기 때문에 형제 같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끝을 맺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오늘 손정민 군 아버님 모시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동이 나 요즘은 새 차 인도받는데 1년 가까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공급난이 시작된 건 지난해 말부터였는데요. 정부가 이제야 뒷북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취임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 취임식도 생략하고 첫 일정으로 판교의 한 반도체 설계업계를 찾아갔습니다.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자동차를 비롯해 전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이어지는 수급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이 5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등을 활용해 부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최상위 트랙을 만든다는 겁니다. 업계는 더 과감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조청한 건 50%예요. 인력 양성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연구비 주는 프로그램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든 미국과 유럽, 중국보다 대책이 한 발 늦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을 방침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유명한 말인데요. 자, 그래서 결혼은 새 장과 같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유명인들이 세기의 이혼을 선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도 새 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계를 보다 유주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7m나 되는 비단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마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영국 왕위 계승 1순위 찰스 왕세자와 20살을 갓 넘긴 유치원 보모 출신 다이애나 스펜서의 결혼식입니다. 동화 같았던 둘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찰스가 과거 연인이었던 유부녀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Well, there were 3 of us in this marriage, so it was a bit crowded. 다이애나는 15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20억 원과 2 아들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돈도 금슬도 세계 1위일 것 같았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A year after we got married, I went to her and said, I want to quit my job and start this internet bookstore. She said, great, let's go. 유부녀였던 방송국 앵커와 사귀다 파경을 맞았습니다. 위자료만 39조 원을 치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란
중요한 단어 대신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깜짝 발표한 빌 게이츠 커플의 결별에도 무성한 추측이 잇따릅니다. 게이츠 부부가 세운 자선재단에서 통역 업무를 하는 36살 셸리 왕이 빌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중국에서 퍼졌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경력의 왕은 직접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5살 연상, 올해 71살의 윈블레드 이름도 나왔습니다. 벤처 투자자로 유명한 사업가인데 빌과 결혼 전 3년을 사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은 부인과의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여자친구였던 윈블레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과거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Bill and I are still very close friends, and he is an interesting guy. 하지만 부부 사이의 내막은 당사자들만이 아는 법. 확실한 건 이들 부부가 자녀 셋을 성인으로 잘 키우고 백발이혼으로 불리는 황혼이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3남매 중 막내인 피비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남편들이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는 즈음에 여성들은 잊고 있던 자아를 찾게 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That women will lift up their economy if they bring them into the formal sector. 멀린다가 세간의 관심을 피해 가족들과 섬으로의 도피를 계획했고 남편 빌은 초대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계 자선 사업에 미칠 파장입니다. It's important because it's the start of our marriage, but also some of the insights that led to the foundation being. 빌은 이혼 소송 당일 150조 원 가까운 재산 중에서 2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남남이 된 부부가 사업은 함께 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 중국에선 음식을 낭비하는 걸 중한 범죄로 다스리는데 이번엔 우유 뚜껑 이벤트를 벌인 예능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폐지됐습니다. 성일한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 앉아 우유병의 뚜껑만 도려낸 채 내용물은 모두 도랑에 버립니다. 이내 도랑은 우유로 가득 찹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뽑기 위해 프로그램 후원사가 만드는 우유병 뚜껑의 QR코드를 이용해 투표한 뒤 내용물은 모두 버린 겁니다. 이렇게 팬들이 산 우유만 27만 병. 중국 관영 매체들이 나서 음식 낭비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자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됐습니다. 这档涉事综艺节目诱导行为体现在粉丝投票规则的设计上，所以呢，面对新情况要精准打击。 就需要出台更具体的执行细则。 무더기로 빵을 버린 빵집도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빵집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잘못 나온 빵을 폐기한 것이지만 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生产方呢，就是说可能做不成一个整个那个蛋糕的形状了。就比如说它这个形状不能反弹了，就丢掉了。 폭식을 유도하는 이른바 먹방 영상에는 최대 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식당들은 음식을 적게 주문하도록 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하게끔 유도하는 종업원까지 고용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음식 낭비 단속 기조 이면에는 지난해 남부지방을 덮친 홍수로 식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노란 가루가 흩날립니다. 이 송화가루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서 불편하시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10년간 보름가량 빨라졌습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남부에서 오기 시작해서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건데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최대 20mm가량 오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건조하겠는데요. 영동 지역엔 계속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고요. 전라와 제주는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있겠고 모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